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옥내저장소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144페이지에서 15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표지 및 게시판, 위험물 제조소 편에서 표지 및 게시판을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방화에 관한 게시판에서 기재될 내용을 보면은 유별, 몇 유냐, 그리고 분명, 유별 중에도 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장 최대 수량 또는 지급 최대 수량, 이게 이제 허가량이죠. 허가량입니다. 그리고 지정 수량의 배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이제 물에 접촉되면은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물기응금이고, 그리고 가연성 물질은 화기주의냐, 또 더 위험한 것은 화기응금. 이렇게 하죠. 색깔도 이렇게 물기응금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화기주의응금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하죠. 이렇게 합니다. 인류, 알칼리성 금속 위험물, 과산화물과 삼류 위험물 금속 물질은 물기응금, 물기주의의 표시판은 없습니다. 물기응금, 이렇게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합니다. 그리고 이류위험물,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이류위험물은 화기주의, 그리고 그 밖에 이류의 인화성 고체 3류, 4류, 5류는 화기응금입니다. 화기주의보다도 화기응금은 더 화기에 이제 취약하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인 내용. 게시판에 유별, 분명, 지급 최대 수량이 허가량이죠. 허가량을 지정 배수로 이제 지정 수량의 배수로 이제 계산한 것이죠. 위험물 안전관리자, 이렇게 표시 및 게시판을 합니다. 옥내저장소의 건물의 주요 기준을 보면은 건물의 형태는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옥내저장소만의 별도의 건물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의 기준도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를 또 제한하고 있죠. 지면, 땅이죠. 땅. 지면에서 바닥까지, 천막까지의 높이는 6m 미만인 단층 건물로 한다. 이게 이제 6m, 오개 탱크는 높이 제한이 없지만은 6m 이상의 탱크는 소화 난이도 1등급에 속해서 포소화설비인 고정포소화설비를 하죠. 그리고 이 건물 높이도 이렇게 6m 미만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하는 것은 소방차의 화재 진압의 그 한계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6m 이상이면은 소방차가 방수를 해서 불을 끄기에는 그 이제 한계점이죠. 그 이상이 되면은 5개 탱크는 고정포 소화설비를 해서 이 소화설비로 불을 끄는 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예외로 건물의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2류 또는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그 창고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도 이제 1, 2, 3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험도가 조금 낮은 건물이다 이거죠. 근데 처마 높이에서 이 처마를
이, 이 지붕의 이런 이 끝이 아니고 여기 이제 처마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지대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높이가 처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면도 말입니다. 이게 지면인데 옥내 저장소의 이 바닥면이 높이 6m는 아닙니다. 이 지면을 얘기하는 것은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 이 차를 갖다 댈 때 여기서의 화재 진압은 높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지면 땅보다는 이제 저장소의 창고의 바닥은 더 높죠. 바닥면으로 기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의 기준도 면적이 그러니까 저장 창고의 면적이 크면은 저장량도 많을 것이고 위험성이 정대하죠. 그러므로 바닥 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옥내 저장소는 이렇게 이제 위험성이 좀 있는 위험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평방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장소는 2외의 위험물을 제한 창고는 2000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00평방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 장소는 1의 위험물과 2의 위험물을 내의 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고액된 실에 저장하는 경우 이렇게 격벽은 이 출입문이 없습니다. 이 중간에 이 출입문이 할 수 없는 완전히 이제 구획된 벽이죠. 격벽 아주 이제 한문으로 어려운 용어죠. 벽을 사이에 둔 칸막이 벽입니다. 오게 땡크에서도 1000만 리터 이상이 된 거는 칸막이 두을 할 것. 칸막이 이 용어가 틀렸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칸막이를 잘못 부르고 있는 용어라고 칸막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서도 이렇게 표준어가 아니고 잘못된 용어가 뭐 사람인 일이 뭐 여기저기 있겠죠. 빨리 이제 서로 소통이 돼서 이제 용어를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건물 높이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지면 땅으로부터 이 바닥 모양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소 창고의 기준 벽, 기둥, 바닥은 내화 구조로 하고 보와 석가래는 불연제로를 한다. 제소의 건물의 기준과 조금 틀리죠. 제소는 이 모두 내화 구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붕도 이제 이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제로로 하라. 그리고 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 천장도 반자라 해야 되겠죠. 이 건물의 이 뭐 지붕이고 또 천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반자를 하지 마라. 이 반자입니다. 천장이 아니라 뭐 천장이라 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반자라면 더 이제 논쟁이 없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유전기가 안에 체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래 위로 폭발할 때 폭발력이 반자에 의해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가변 불연제를 한 지붕으로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기 위해서는 반자를 하지 말라는 목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유물만의 제왕창고에서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 이 천장이 마찬가지로 반자지요. 그러니까 오류유물은 옛날에 가보면은 아주 0도 정도로 이제 1년 내에 이제 냉방 장치를 합니다. 이제 반응이 일으키는 것을 우려해서 그러면은 반자를 해야 그 냉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붕으로 뭐 손실이 있으면은 전기료가 많이 들겠죠. 이 또 이제 제소만이 아니고 건물에서는 위험물 관련 건물에서는 유리를 하면은 다 망임유리를 하도록 기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망임유리죠. 유리를 제작할 때 유리 속에 철사망을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집유 설비 바닥에 이제 건물의 바닥에 경사지기에서 이제 웅덩이를 파놓는 거죠. 근데 웅덩이를 파는데 뭐 조그맣게 이제 뭐 한 1리터짜리 고일 수 있을 거고 또는 100리터짜리 고일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구체적인 규모의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죠. 아니 어느 민원인이 집유 설비를 웅덩이를 1리터 고일 수 있는 걸 해놨다 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조차 방치하고 있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규모의 이 저장량의 규모에 비례해서 이 집유 설비도 어떻게 하라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옥내저장소에 위험물을 안전하고 또 많은 양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반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반 등의 수납장을 한다면은 수납장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납장을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옥내저장소에도 조명 설비를 해야 되고, 다음에 채광 설비, 그리고 환기 설비는 지붕 위에 루프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전식 벤트레이터, 또 외부 공기 흡입구, 지능시간 10배 이상이면은 비대 설비를 하죠. 채광 설비도 옥내저장소는 모든 옥내저장소는 채광 설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채광 설비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 같이 외부의 햇빛이나 건물 밖의 조명등이 건물 안으로 이제 비춰서 위험물을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채광 설비는 불연재료라고 연소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해야 된다. 이 또 기준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채광 면적을 얼마 평 이상으로 해야 이상 또는 이하 이렇게 기준을 정한다든지 그죠. 구체적인 저도도 기준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채광 설비입니다. 그리고 이 창문 이것도 채광 설비죠. 그리고 조명 설비. 그 조명 설비는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를 우려있는 장소나 이 조명 등은 방폭 등으로 한다. 이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는 위험물 옥내조 장소가 없겠죠. 많고 적음일 뿐이지. 전선은 내화 내열 전선으로 한다. 전멸 스위치, 그러니까 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죠. 스위치는 바깥 부분에 설치한다. 안에 설치할 때는 방폭 등으로 해야 된다. 방폭 스위치로 해야 된다. 이게 방폭 스위치죠. 이 스파크가 접점이 이렇게 붙는 접점이 이 스파크가 외부에 유전기에 이제 옮겨 붙지 않는 스위치죠. 이 방폭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이 잘 안 깨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안에 접점이 이렇게 그 밖의 유전기에 의해서 점화되지 않는 등을 말하는 거죠. 방폭격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 이는 이제 기준에는 없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 설비 기준에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이게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폭형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이게 방폭형 감지기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